기원 후 1세기 인도 남부의 아유타국, 한 젊은 왕녀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동쪽 바다를 건너 하늘이 택한 왕과 혼인하라. 그녀의 이름은 허황옥이었다. 허황옥은 이명을 따라 20여 명의 수행단과 함께 고대 인도 해양 문명의 중심지였던 케랄라 지역을 출발한다. 이 지역은 도마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당시 이미 초기 기독교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곳이었다. 케랄라에는 지금도 일부 지역에 도마 사도 기독교 공동체가 남아있다. 허황옥이 떠난 문화적 배경은 단지 불교적 혹은 힌두 문화만이 아닌 기독교적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녀의 항해는 단순한 여정을 넘어선 사명이었다. 수개월에 걸쳐 동쪽 바다를 건넌 여정은 당대 해양 교역망과 맞물려 있었으며 해류와 계절풍을 이용한 고대 항로가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황해로 향하는 길, 허황옥이 탄 배는 가야만을 향해 항해했다. 그녀의 여정은 물리적 이동을 넘어서 문화와 사상의 교류였다. 도착지는 오늘날의 김해. 그곳에는 하늘에서 황금빛 알이 내려왔고 그중 첫 번째에서 태어난 수로왕이 금관가야를 세웠다는 신화가 전해진다. 허황옥은 수로왕과 혼인하며 왕비가 되었고, 이는 단순한 국제적 혼인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신앙, 문명의 통합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가야 사회는 그녀의 도착 이후 큰 전환기를 맞는다. 그녀와 함께 온 수행단 중 일부는 인도 남부 특유의 폭식과 언어, 신앙관념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방인의 도래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는 곧 문화적 혼합으로 이어졌다. 김해 대성동, 함안 마리산 등지에서 발굴된 고분들에서는 남방계 토기, 연꽃 문양, 그리고 십자가와 유사한 상징이 발견된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닐 수 있으며 인도 남부에서 전래된 기독교적 상징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연꽃과 십자가 유사 문양이 함께 나타나는 유물은 신앙 간 융합의 흔적으로 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고분에서 출토된 일부 철제 무기와 장신구는 인도 동남아 해상 루트를 통해 유입된 기술과 재료의 영향을 암시하며 허황옥이 가져온 것이 단지 정신적 유산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기술과 예술, 그리고 교역망이라는 유무형의 유산을 함께 가져온 전령자였다. 가야는 이후 다문화 다신교적 성격을 강하게 띠기 시작한다. 불교가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가야는 이미 외부의 다양한 종교와 철학을 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허황옥이 가져온 사상과 철학이 단순한 외래 문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야의 생활 문화도 변화한다. 철기 생산이 활발했고 농업과 수공업, 해상 무역이 함께 발전하며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 여성의 지위 또한 눈에 띄게 상승하는데 허황옥 이후 등장하는 일부 여성 고분에서는 왕족 못지않은 위상을 가진 여성의 흔적이 확인된다. 이는 허황옥이 단지 외국 왕비가 아니라 실제 통치와 문화 전파에 깊게 관여했음을 의미한다. 당시 가야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예술 분야에서도 두드러졌고 이는 허황옥의 문화적 영향력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단지 왕비로 머물지 않았으며 교육과 의례, 음악, 공예 등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녀 이후의 가야 왕조는 허황옥과 수로왕의 직계 후손들에 의해 이어졌고 가야는 연맹체로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며 문화적 고도화를 이룬다. 인도 남부 문화와 유사한 공예, 악기, 폭식 문화가 일부 유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언어학적 단서나 설화적 연결도 연구되고 있다. 가야의 철기 기술은 특히 일본에까지 전파되었으며 야마토 정권의 초기에 가야계 기술자들이 기여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는 단순한 노동력의 수출이 아닌 문명적 영향력의 확산이었다. 일본의 고대 악기 가운데 일부는 가야계 악기와 구조가 유사하며 이는 음악적 교류의 증거로 여겨진다. 중국 삼국지 위서 동의전, 일본 일본서기에는 가야가 가라, 임나로 등장한다. 이들은 가야를 해상 무역의 중심지, 문화 교류의 핵심 거점으로 묘사한다. 특히 일본 야마토 정권은 가야 출신 장인과 기술자들을 받아들였고 이는 기술 문화와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준다. 고고학자들은 무덤 구조와 출토품이 신라, 백제와는 구별되는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가야의 문화는 외래성과 토착성이 절묘하게 융합된 하이브리드 문명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허황옥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역사적 역할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허황옥은 정치적, 종교적 측면 모두에서 결정적인 인물이었다. 그녀와 함께 들어온 세계는 가야의 새로운 물결을 불러왔고 그 여파는 이후 백제와 신라, 일본 문화에도 잔잔히 퍼져나갔다. 그녀가 가야에 남긴 영향력은 단순히 왕비의 역할을 넘어서 문명 간 융합의 매개자였다. 현대에 이르러 허황옥의 흔적은 경상남도 김해,
허황우릉과 허황옥 기념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열리는 허황후 추모제와 관련 전시, 학술 행사는 그녀의 존재가 단순한 신화가 아님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또한 최근에는 인도와의 문화 교류를 통해 허황옥을 재조명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며 양국 간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떠올린다. 만약 허황옥이 복음을 지닌 존재였다면, 만약 그녀가 가야에 가장 먼저 기독교의 씨앗을 가져온 이였다면, 그녀의 항해는 단지 국가 간의 결혼이 아니라 신앙과 문명의 항해였다. 그녀가 건넌 바다는 육지보다도 깊은 역사와 신념을 담고 있었고, 그녀의 발자국은 가야의 토양 깊숙이 스며들었다.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한반도에 전래된 것은 17세기. 그러나 허황옥이 이미 1세기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이 땅에 복음이 1000년 이상 앞서 도달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초기 기독교가 케랄라를 거쳐 동아시아에 퍼졌고, 허황옥은 그 교량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녀는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숨겨진 복음의 첫 전달자일 수 있다. 신화는 사실보다 더 진실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다. 허황옥. 그녀는 한 왕국의 왕비였고, 어쩌면 한반도 최초의 믿음의 여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모르는 신의 지혜, 허황옥이 그 지혜였을까?